우리가 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거죠. 그러면 판결을 받고 판결서를 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건데요. 집행이란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꼭 판결서가 아니더라도 집행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직업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신청, 그리고 집행공정증서가 있는데요. 모두 다 소송에 비해서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직업명령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직업명령 신청은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직업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채무자로 하여금 소송 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서면 심리만으로 직업명령이 발령되거든요. 그래서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서면으로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차용증, 세금 계산서, 이런 이제 서류 증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직업명령 신청서에 첨부해서 직업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직업명령 신청은요, 인지대가 일반 소송의 10분의 1에 불과해서 매우 저렴합니다. 직업명령을 채무자가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죠. 집행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매우 신속하겠죠. 소송은 판결받기까지 1심만 하더라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는다면 신청하고 한 달 이내로 끝나버리는 거죠. 엄청 신속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대가 일반 소송 10분의 1에 불과해서 매우 저렴하고요. 직업명령에 채무자가 이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반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인지대를 추가로 아까 10분의 1밖에 안 됐으니까 나머지 10분의 9를 더 납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 직업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이거 법원의 명령이라고 딱 오거든요. 직업명령하고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해해야 되는 경우에도 이해하지 않아서 직업명령이 확정되는 경우도 제가 몇 건 봤습니다. 확정된 직업명령으로 이제 집행이 들어오면요, 채무자는 청구이의 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확정된 직업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소를 제기할 경우에 직업명령 발령 이후 발생한 청구권 소멸 사유 혹은 그 사유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직업명령 발령 전에 직업명령 발령 전에 존재했던 청구권 불성립 사유나 무효 사유도 이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다투어야 되는데 이해하지 않아서 직업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청구이의소로 다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채무자가 본인이 이제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다 해서 집행이 정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행 정지 신청까지 해야 되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직업명령이 법원에서 내려오면 채무자가 다툴 사유가 있으면 재빨리 14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고 나중에 이의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여러가지로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이의 사유가 있으면 14일 이내에 반드시 이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직업명령 신청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누군가에게 돈 받을 게 있다. 그런데 채무자가 돈 안 준다. 이 돈은
돈을 빌려준 경우뿐만 아니고요. 공사대금이나 물건 팔았는데 판매대금 안 준다 하는 아무튼 돈을 안 주는 모든 경우가 다 포함됩니다. 소송하더라도 돈 받을 수 있는 서류로 된 증거가 확실하니까 채무자가 다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인지대가 일반 소송보다 10분의 1에 불과해서 돈도 적게 들거든요. 그리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그 지급명령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하면 되니까 돈도 적게 들고 시간도 적게 걸립니다. 따라서 돈 받을 게 있는 경우에는 서류로 된 증거가 확실하시면요. 굳이 소송하실 필요 없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급명령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